시간에는 절대값의 그래프와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절대값 그래프는 앞으로도 뭐 미적분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절대값의 직선 그래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절대값 속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샘플러 6개를 그려볼 텐데 어차피 한번 그리는 방법을 인지를 하고 뭐 외워도 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직접 식을 세워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절대값은 양수 음수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가 되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지금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는 소리죠. 그럼 y는 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구간을 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x를 그리니까 이 부분만 그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y는 x 부분이 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를 그리니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V자 형태의 그림이 될 거고요. 오른쪽 부분이 y는 x, 왼쪽 부분이 y는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자, y는 마이너스 x, 절대값 x인데요. 자, 이 그래프는 1번과 비교를 해보면 이 그래프는 1번의 그래프를 자, y의 앞에 부호가 바뀌었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죠? 자, y의 부호가 바뀌었다. 어떻게 해석을 하죠? x축 대칭을 시킨다는 거죠. 자, x축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바로 x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거꾸로 엎어진 V자형의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각각 부분이 약간 정반대가 되겠죠. 바로 오른쪽 부분이 y는 마이너스 x 부분이 되고요. 왼쪽 부분이 y는 x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으로 대칭 관계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물론 세 번째 그림도 영역으로 나누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도 있겠죠.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식이 y는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로 하면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하자면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1번 그래프 있죠? 자, 1을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절대값을 직접 풀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행이동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평행이동 관계로 좀 더 쉽게 해본다면 아까 그래프는 0,0에서 꺾였죠. 이 그래프는 1,2에서 꺾이게 됩니다. 꺾이는 포인트를 그대로 이동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1,2를 꺾이는 포인트로 잡고 V자형의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V자형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V자형의 그래프 중에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 식을 나눠야겠죠. 오른쪽 부분은 y는 x 플러스 1이 되고요. 왼쪽 부분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분리를 시켜서 나눠도 되고 평행이동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자, 같은 원리로 4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절대값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나눠도 됩니다. 하지만 2번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켜도 되겠죠. 자, 4번 그래프는 2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고요.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꼭지점 꺾이는 포인트 0,0이 바로 마이너스 3,2에서 꺾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꺾이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그림은 똑같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 꺾이는 포인트에서 위로 V자형의 그래프로 꺾여지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함수가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보면 마이너스 3의 전으로 표현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로 따라서 따로따로 표시를 해주면 이 오른쪽 부분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바로 왼쪽 부분이 y는 x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의 특징들을 보면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포인트에서 꺾이는 점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x가 1에서 그 다음에 y는 2에서 꺾이기 때문에 꺾이는 포인트를 위주로 우리가 그래프를 점검해주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포인트가 꺾이는 포인트가 됩니다. x가 마이너스 3, y가 2가 되죠. 그래서 꺾이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3,2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V자형의 그래프와 거꾸로 V자형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으로 쉽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자, 5번, 6번 그림은 절대값의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절대값의 개수가 늘어나도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포인트가 우리가 경계선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포인트로 구간을 나눠줍니다. 자,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게 y값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가 이렇게 되죠. 꺾이는 포인트는 x는 1일 때와 2일 때 꺾이게 되는데 1과 2일 사이로 경계로 절대값의 범위를 나눠줍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둘 다 양수일 때가 되겠죠. 자, 둘 다 양수일 때는 2x-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구했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y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y만 붙여주면 그게 우리가 그리려는 각각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만 내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에서는 얘를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얘를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얘를 그린다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런 절대값 포인트,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포인트로 끊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끊어지는 점을 표시를 해보면 x가 1일 때는 y가 2가 되겠죠. 잘못됐네요. 자, 위쪽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이쪽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찍히는 포인트도 다 달라지겠습니다. 요걸 이제 수정을 해보면은 자, 찍히는 포인트 다시 갈게요. 자, 1,1에서 꺾이죠. 2,1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1의 왼쪽에서만 그릴 거예요. 자, 1의 왼쪽에서 저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1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1과 2 사이에서는 y는 1이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3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항상 이 기준은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포인트에서 꺾이게 됩니다. 자, 6번도 해볼게요. 자, 6번은 1과 2와 3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먼저 영역을 나눠가지고 식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역이 x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전부 다 음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죠. 자, 두 번째 구간은 1과 2 사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양수고요.
나머지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죠. 자, 계산 확인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구간은 2와 3 사이죠. 두 개가 플러스, 남은 하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번엔 x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최종 구간은 3 이상이 되고요. 전부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전부 다 y를 붙이면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그리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범위에서 각각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이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은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끊어지는 부분 x가 1이죠. 자, x에 1을 집어넣으면 1,3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2가 되는 포인트는 2,4가 됩니다. 아니 2,2가 되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 뭐가 되죠? 3,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1,3과 저 3개의 점이 꺾이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 점과 비교를 해보면 이전에는 1,1에서 꺾였죠. 그 다음에 2,1에서 꺾였는데 지금 우리가 나열한 이 포인트들 있죠. 이 포인트들이 바로 꺾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1,3에서 꺾이고요. 자, 꺾이는 포인트들이 전부 다 연결된 점이 됩니다. 그럼 2,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3,3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점이 꺾이는 포인트가 되고 각각 그래프를 기울기를 참고해서 연결시켜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가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의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가파른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들을 보면 첫 번째, 절대값의 개수만큼 꺾이는 점이 생기고요. 두 번째,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 0이 되는 이 점에서 꺾이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직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의 그래프, 직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제 직선 그래프는 뭐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포인트에 따라 꺾이는 점이 달라진다는 소리고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 세 가지만 딱 구해보고요. 그걸 그리는 요령. 먼저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왜 그래프가 절대값마다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그려지는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건데 궁극적으로는 추천하는 방법은 절대값 그래프 세 가지를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수능 볼 때까지 모든 그래프가 같은 방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는 패턴을 암기합시다. 자, 암기하는 방법까지 적어 놓을 테니 꼭 그렇게 따라서 그리고요. 암기를 합시다. 다른 그래프 대학 갈 때까지 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 1번부터 해볼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 그릴 그래프는 절대값의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fx의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그리는지 나눠볼 텐데 일단은 저 절대값은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값이 0이 되는 게 기준이라고 그랬죠. 항상 그 기준대로 생각해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 기준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기준은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fx가 양수로 그냥 나오기 때문에 y는 fx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fx를 그리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럼 f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fx를 그려라는 소리겠죠. 요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요것만 잘 그리면 해결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해석인가? 자, 보겠습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소리. 자, 무슨 말이냐면 x축 위쪽이란 소리입니다. 맞죠? x축 위쪽. x축 위쪽은 y는 fx를 그린다. 무슨 소리냐? 그대로 그리라는 소리예요. 그대로. x축 위쪽은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x축 위쪽은 그대로 그려집니다. 맞죠? 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해석해 봅시다. fx가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단 말은 음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소리죠? 이거는 x축 아래쪽이란 소리죠. x축 아래라는 소리입니다. 자, 앞으로 꼭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x축 아래쪽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인가 라는 소리는 처음에 fx 있죠. fx 그래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봅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는 y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무슨 대칭이냐? x축 대칭이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x축 아래쪽의 그림은 x축 대칭의 그림을 그려라는 소리죠. 그러면 x축 대칭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x축 대칭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원래의 그래프와 x축 대칭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x축 아래쪽의 영역은 이 그림으로 대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저 그래프로 대체해서 그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체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 fx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 전체의 절대값이 있었을 때는 그리는 패턴을 암기하자고 했죠. 자,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렇게 암기합니다. x축 fx의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x축 아래를 위로 대칭시킨다. 우리가 앞으로 꼭 이렇게 외웁시다. x축 아래를 위로 대칭시킨다 라고 외우면 절대값 fx의 모든 그래프는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x축 아래를 위로 대칭시킨다. 어떨 때? fx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 꼭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턴을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패턴은 x의 절대값이 있죠. 자,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해석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fx 그대로죠. 일단 적고 나서 해석을 할게요. 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y는 f 마이너스 x를 그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봅시다. 요거. 그럼 이거 x가 양수이기 때문에 y축에 어디죠? 오른쪽입니다. y축이 오른쪽이죠. y축이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그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y축이 오른쪽을 그대로 그립시다. 이렇게 그대로 그리라는 뜻이에요. 이 명령어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y축이니까 맞죠? 자, 또 해석을 해봅시다.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 무슨 말이죠? y축의 왼쪽이죠. 자, y축의 왼쪽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가? 이 두 개의 관계를 봅시다.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대칭 관계죠? y축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y축의 왼쪽은 원래 그래프의 y축 대칭을 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원래의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축의 왼쪽 그림은 이 그림을 그려라고 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그림을 y축 왼쪽에서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 원칙만 따라가면 그대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x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죠? y축의 오른쪽을 왼쪽으로 대칭시킨다가 되겠죠. 왼쪽으로 대칭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x의 절대값이 씌워진 저 그래프들은 모두 다 이 원칙만 따르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항상 했듯이, 지금까지 했듯이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fx라는 식이 그대로 나오고요. 맞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어떤 뜻이죠?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는 fx를 그리라는 뜻이죠. 똑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슨 말이죠? y가 양수일 때죠. y가 양수일 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축 위쪽이란 소리입니다. 맞죠? x축 위쪽을 어떻게 그린다? 그대로 그린다예요. 그대로. x축 위쪽을 그대로 그리자. x축 위쪽을 그대로 그립시다. 이렇게 됩니다. 시키는 그대로 따라 했죠.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봅시다. y가 0보다 작다는 y 입장에서 볼 때 음수이기 때문에 저건 x축 위쪽이 아니라 x축 아래쪽이죠. 자, x축 아래쪽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두 개의 관계를 봅시다. 자, 이번엔 y에 마이너스 y가 붙었죠. 그럼 무슨 대칭이죠? x축 대칭시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 그래프의 어떤 부분을 그리냐면 이 그래프에서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그리라는 뜻이에요. x축 아래쪽은 요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x축 아래쪽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요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y의 절대값이 씌워지는 그래프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y의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자, 어떻게 그리죠? x축 위에 남아있는 부분이죠. x축 위를 아래로 대칭한다. 그래서 x축 위를 아래로 대칭한다의 원칙을 지키면 y의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들을 그릴 때 세 가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래프 그리는 패턴을 유형별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fx의 절대값이 붙으면 x축 아래를 위로 대칭하고요. x의 절대값이 붙으면 y축의 오른쪽을 왼쪽으로 대칭합니다. y의 절대값이 붙으면 x축 위쪽을 아래로 대칭합니다. 자, 주어진 이 그래프의 대칭 방법은 대칭 그래프, 절대값의 대칭 그래프는요. 모든 fx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는 방법을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했던 절대값 그래프들 내용 정리해보고 간단한 샘플만 점검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처럼 생겼을 때 절대값 선생님이 강조한 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전체 절대값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절대값에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는 x축의 아래쪽을 위로 접어 올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절대값 위쪽은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있고 절대값 아래쪽을 위로 대칭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절대값을 두 기준으로 나눠서 그리는 방법은 내가 안에서 설명을 했고요. 무조건 암기. 자, 절대값 암기하라는 거 선생님한테 별로 들은 적 없죠? 자, 절대값 fx의 전체를 씌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x축 아래를 위로 접기라고 했습니다.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 일일이 절대값을 나눠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암기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절대값인데 x의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했었죠?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y축에 어디를? 오른쪽을 y축 오른쪽을 왼쪽으로 대칭했습니다. 대칭하기도 하고 뭐 접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원래 있던 그래프 x축의 오른쪽 아니 y축의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y축의 오른쪽은 바로 이렇게 생겼죠. 이게 지금 원래 y축의 오른쪽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접으면 이 전체 그림이 x의 절대값이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x를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한 거 이거는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해도 되고 암기해도 됩니다. 자, 또 이 하나가 더 있었죠. 이제 원래 y의 절대값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y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있었죠. y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요것만 복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건 어떻게 했었죠? 요거는 방법이 x축의 위쪽을 x축 위를 아래로 대칭시켰습니다. 대칭한다고 해도 되고 접기라고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여기다 대고 한번 그려볼게요. y 전체 절대값이 있었을 때는 x축의 위쪽을 그린 다음에 이걸 아래로 접는 모양이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안 되겠죠.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요거까지 최종 점검을 하고 꼭 기억을 해봅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 그림, 직선 그래프 하나하나씩 나눠가지고 내가 다 그려줬었죠. 자, 포인트는 절대값의 개수만큼 꺾이는 포인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한 번 꺾였었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두 번 꺾이는 포인트, 그 다음에 절대값이 세 개일 때는 세 번 꺾이는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포인트마다 최소값이 존재하는 포인트들이 등장하는데 절대값이 홀수개일 때는 요게 가운데 있는 부분이 최소인 포인트가 될 거고요. 절대값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 꺾이는 포인트 둘 중에 하나가 최소인 경우가 등장하니 요걸 또 자세히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되겠죠. 홀수일 때는 가운데 부분, 짝수일 때는 이 구간에 꺾이는 포인트, 중간 구간이 최소인 포인트가 꼭 생긴 건데 요거 이제 그래프로 잘 이해를 해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려라. 하나씩 그려볼까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절대값 두 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절대값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자,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는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래프는 x축 위쪽은 그대로 그려주고요. x축 위쪽은 그냥 그려주고 x축 아랫부분만 위로 접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게 1번 그래프가 되겠죠.
자, 2번 그래프도 볼게요. 자, 2번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절대값의 그 부분에 따라 그리는 패턴을 외우는 게 더 편하겠죠, 훨씬. 절대값을 0으로 나눠가지고 그림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Y축의 오른쪽을 먼저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Y축의 오른쪽을 먼저 그려주고요. Y축의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대칭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칭을 시키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각 절대값의 그림마다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암기를 해주고 직선 같은 그래프는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포인트만큼 꺾인다. 이제 이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